영남이 그 내란 세력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숙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어 용납하고 그냥 어 봐야 되겠습니까? 저런 상황들이 윤석열이가 저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뻔뻔하게 또 윤석열이의 똘마니들이 저렇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저런 모습들이 다 이런 이유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죠. 박근혜나 이명박도 무슨 뭐 징역 30 년이 어떻고 뭐 하더니 그대로 다 살더냐. 결국 정권 바뀌면 금방 나온다. 윤석열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정권이 뭐 평생 가겠냐. 다음에 내가 계속 시끄럽게 하고 국민 여론 분열시켜 가지고 민주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또 민주개혁 진영이 아닌 수구 진영이 또 대선을 이기는 결과만 나오면 '나는 그때 바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응징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 자기의 어떤 전당대회에서의 입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선거의 필승 전략을 어 오인하게 만드는 또 혹은 그거에 또 현혹돼 가지고 함께 그냥 소리 지르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또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검찰개혁의 검사장 직선제 도입 여부는 없으신지 공소청, 수사청 분리하더라도 공소청의 검사들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데 검사장을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가치에 부합하는 변호사들이 출마할 수 있게 제도 도입도 고려해 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그것도 제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수사 기소의 분리만 정착이 되면 저런 검사장 직선제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게 또 보일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게 있어서 일단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어 네 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민주당 안에도 있잖아요. 민주개혁 진영의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싫으니까 나는 경찰을 못 믿으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저기를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의원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일단은 정리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인제 공소청이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서 단순한 권한의 삭제와 조직의 분리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검사장 직선제는 그때 가서 반드시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이것이 뭐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요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그 데모크라시의 의미가 이거는 이념이 아니라 다수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상식적인 시민 그리고 늘 이 사회의 제대로 된 발전을 염원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절대 다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또 역사를 정화시키고 또 역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길에 대해서 좀 함께 공감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민주당의 혼란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 과도한 권력 요구로 어 당과 진영 내부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의 준동도 좀 잦아들 거고 그렇게 될 텐데 여러모로 인제 갖고 계시는 경험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들이 좀 정리돼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어떤 정치 비평의 영역에 들어와서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이 그냥 어떻게 떠도는 얘기들을 통해서 본인의 판단을 형성하고 이러는 분들이 또 질타를 받고 있는 것들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식별되고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소위 민주진영의 스피커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함께해 왔던 또 신나게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인제 종종 생기고 하는데 그분들도 잘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위 코인팔이를 위해서 그런 식의 선동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뭘 잘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좋으니까 이재명 정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그냥 해야지.'라고 앞뒤 이 맥락이나 사정을 그 잘 판단할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그냥 쉽게 말을 내뱉었다가 지지자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인제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식별이 돼야 되고요. 그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연락을 주셔 가지고 "나 정말 힘들다." 그리고 좀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한테 좀 의견을 구하고 좀 뭐랄까 그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깐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을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또 손을 잡거나 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게 민주당 안에도 분명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혹은 그전에 어 합당론이 불거졌을 때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완벽하게 반대로 배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상당 부분 식별이 되고 있는데 그 이분들의 의도나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혹은 또 어떻게 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과연 그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적어도 여기 모여서 이렇게 저와 함께 예 쭉 이렇게 길게 호흡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내란 시기부터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라도 늘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새기고자 했던 가치나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지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주개혁 진영의 절대 다수가 돼야 된다. 그 절대 다수가 되는 것은 절대 다수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새롭게 바꿔내고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선거를 통해서 뽑힌 후보들은 그 민주개혁 진영이 소수에서 다수가 돼 가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든 다수가 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가치를 폄훼하거나 어디 뒷전에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이 그동안에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쌓아온 역사와 성취를 부정해서 안 또 안 된다.